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과학계 최대 미스터리한 소리.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고 대부분 어디서 기인한 소리인지 알 수 있지만요. 한간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소리가 있는데요. 1997년 5월 19일 과학자들은 그날의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행기 소리 아니야? 바람 소리 아니에요? 자, 이 소리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적도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서 포착한 소리입니다. 자, 소리의 주파수가 7분에 걸쳐서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일명 슬로우 다운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슬로우 다운의 정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 해양 생물의 소리. 나도 제일 처음 고래 떠올렸거든. 일각에서는 태평양에 서식하는 대왕고래 소리가 아닐까 싶었지만 확인 결과 대왕고래와 슬로우 다운은 전혀 다른 주파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심해 생물 아닐까?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게 울산 출신이라 아네. 서울에는 꼭 그러더라. 울산 사람들 고래 타고 다니냐고. 안 타고 다녀? 집집마다 고래가 한 대씩 있습니다. 아 그래? 뭐 생물의 소리가 아니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의 이제 그거네. 화산. 화산. 그 저 밑에 해저에서 부글부글 마그마 끓고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가설, 화산의 진동. 봐봐. 자, 실제로 일본에 위치한 화산의 진동이 태평양에서 포착됐는데요. 두 소리를 그러면 여러분께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나 파동을 시각화한 스펙트로그램으로 비교해 보면 화산 폭발과 슬로우 다운이 전혀 다른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기된 세 번째 가설, 빙산의 이동. 자, 일각에서는 슬로우 다운이 남극 대륙의 빙산이 움직이는 소리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슬로우 다운과 같은 유형의 신호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빙산이라면 슬로우 다운과 비슷한 소리가 또다시 포착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하지만 슬로우 다운과 같은 유형의 신호는 딱 한 번,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소리였던 겁니다. 결국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슬로우 다운의 스펙트로그램을 공개하며 소리의 출처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신기한데? 알 수가 없다. 적도 태평양 깊은 곳에서 오직 단 한 번 포착된 정체불명의 소리. 대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가 그 소리를 낸 것일까요?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15일을 공개합니다. 죽음으로 안내하는 모모. 지난 5월 29일 저녁 미국 하와이 카일루아 코나의 호노코 하우 항공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뭐? 자 보세요. 차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습니다. 오, 옆에 빠져? 배 떠 있고. 사람이 빠져나오는 건가요? 빠져나와. 뭔가 사고가 난 걸로 보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저기서 빠진 거야?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갔지? 저기까지 어떻게 갔어? 당시 항구의 인근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돌진,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구조된 그 운전자의 해명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차량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을 뿐이에요. 처음엔 큰 물 웅덩이를 지나는 줄로만 알았다니까요. 저도 가끔 이제 내비 키고 가다 보면 절벽으로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업데이트 안 하면 그 직진하는데 직진으로 나와 있는데 절벽이야. 내장. 새로 생긴 도로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었잖아. 막 그냥 허벌판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다고 물로 지나가게 한다고? 저희가 그럼 원래 물이 아니었는데 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아하. 그냥 물도 아니고 저긴 바다잖아. 애초에 바다가 없던 바다가 생길 리가 없는데 저걸 왜 안내를 하냐고. 예리합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죽음의 바다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마치 도시 괴담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이상하고 소름 돋는 점은요.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인 4월 29일 이곳 호노코 하우 항구에서 내비게이션 GPS 안내 오류로 인한 사고가 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2명의 탑승객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였는데요. 심지어 사고 발생 시각은 어두운 저녁이 아니라 훤한 대낮이었습니다. 와, 아니 밝은 대낮에 그 저는 좀 이상한 게 아무리 내비가 그쪽으로 가라 해도 바깥 상황 자체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한 아무리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이랬다는 게 나는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GPS 우리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어허. 지금 어쨌든.
불과 한 달 새 두 번이나 일어난 잘못된 내비게이션 안내로 인한 의문의 차량 침수 사고. 그런데 두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탈출을 시도하더라니까요. 차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처음엔 심지어 웃고 있기까지 했다니까요. 뭐야?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바닷속으로 직행. 차량이 바다에 한참이나 침수한 뒤에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진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게 저 상황이 진짜 웃음이 나올 상황 아니거든요. 첨벙하는 순간은 느낌이 오는데 첨벙했는데도 몰랐다는 건 저 진짜 이상하다. 사람들이 뭐 귀신이 홀리지 않고서야. 사람들을 바닷속, 아니 죽음으로 안내했던 내비게이션. 그 원인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천재소년의 모모 능력. 이번 특종 주인공은 2015년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미국의 천재소년 람세스입니다. 람세스의 어머니 닉스에 따르면요. 람세스는 5살 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인 제곱근 개념을 이해뿐만 아니라 대박. 영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히브리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7개 언어를 구사. Midori, good job. 그야말로 천재였던 겁니다. 언어를 몇 개 구글하는 거야? 7개. 저는 제국군이 더 황당한 것 같아요. 그게 개념이 이해가 되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단계를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지. 자,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 이에 일부 과학자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람세스가 뇌 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비범한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과학자까지 혼란에 빠지게 한 미스터리.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람세스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람세스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람세스 어머니가 람세스에 보이지 않게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어놨는데, 자, 그런데 Oh my God. Yeah, amazing. Oh my God. 7. 보인다고? Oh my goodness.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자막에는 텔레파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바로 그겁니다.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능력, 텔레파시. 람세스의 그 미스테리한 능력을 유심히 지켜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교수직을 역임한 뇌신경학자 다이앤 파월 박사는요. 람세스와 3번 직접 만난 결과 람세스에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고 추정. 사실 학자들이 텔레파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석에서는 텔레파시를 목격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텔레파시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유능한 박사가 이제 보고 판단한 거니까. 본인의 어떤 명예를 걸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텔레파시가 진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3살이 된 람세스는 여전히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텔레파시 능력을 가졌다는 천재 소년.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지만 언젠가 그 미스터리의 진실이 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7.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장면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데자뷰. 꿈에서 봤나? 싶은 상황들 종종 겪으시죠? 실제로는 처음 겪는 상황인데 경험한 적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바로 데자뷰입니다. 두 기자님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가끔 신기하게 그냥 아무 상황이 아닌데 뭐지 이거?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 아니 도대체 왜 그 데자뷰를 겪는 겁니까? 실제로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의 데자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데자뷰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21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데자뷰 현상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 이 과정에서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침대, 베개, 밤, 꿈 등 잠과 관련된 단어를 들려주면서 잠이라는 단어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진이 낸 퀴즈에서 잠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대답. 그러니까 데자뷰 현상이 일종의 틀린 기억이 삽입된 거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꿈은 또 무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바람을 담아서 이루어질 때 뭔가 느끼는 어떤 행복감 그런 게 데자뷰 아닐까요? 자, 하지만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놀라운 사실. 데자뷰 현상이 일어날 때 기억과 관련한 뇌 부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기억이 아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활성화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기억을 바로잡는 의사결정을 위한 영역이 활성화되며 네 기억이 틀렸어! 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는 너 아니야, 그건 너 잘못했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고 신비하게 느끼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분명히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발생하는 예지몽. 많은 예언가들이 꿈에서 본 미래, 예지몽을 바탕으로 한 예언들이 신기하게도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예지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21년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48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들이 꾼 꿈의 25.7%는 임박한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 이 중에 실제로 미래에 발생하는 일과 어느 정도 일치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치가 빅데이터가 돼서 내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닐까?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일상 속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기이한 현상, 데자뷰와 예지몽. 과연 뇌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인간이 남긴 비밀. 자, 이번엔 두 기자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 9kg의 무거운 추를 몸에 매단 채 물에 떠있기, 요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00년대 초. 과학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물에 가라앉지 않는 능력으로 유명했던 남성, 안젤로 파티코니. 튜브도 구명조끼도 없이 오직 맨몸으로 물에 장시간 떠있던 파티코니. 마치 코르크를 연상케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코르크 인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는 실제로 물 위에 뜬 채로 신문을 읽거나 숙면을 취하는 건 기본. 심지어는 무거운 금속 의자에 묶인 채로 강을 헤엄쳐 건너기까지. 물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은 기이한 능력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럼 몸 안에 뭐 불의 옥잠이 있는 건가요? 거의 그 수준이죠. 기포가 있는 거예요. 당시 하버드대 연구원들까지 나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몸에 약 9kg의 무거운 추를 매달고 물에 들어간 파티코니. 그러나 그는 몸에 무거운 추를 매달고도 보란 듯이 무려 15시간이나 물에 동동 아주 편하게 떠 있었고요. 그에게서 별다른 속임수의 흔적이나 특별한 점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 코르크 인간, 그 신비한 능력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요. 그는 장기 구조가 부동산과 달라서 물에 뜨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의문이 끊이질 않자 파티코니가 입장을 발표. 제가 죽기 전에 제 능력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1931년 그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 코르크 인간의 비밀은 영원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 뭘까? 뭔가 능력이 있긴 있었나 보네. 자기가 알았나 보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던 코르크 인간. 언젠가 그가 간직했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반려견의 신비한 능력. 뛰어난 후각으로 폭발물, 마약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개.
그런데 개의 뛰어난 후각은 수차례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비글 4마리를 8주간 훈련했더니 폐암 환자의 혈청 냄새를 구별. 또 다른 연구팀에선 사람의 땀 냄새를 통해 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별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냄새로 질병을 발견하는 개들의 개코 능력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암 그리고 각종 균을 구분하는 냄새가 과연 따로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개 후각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디테일하게 다 나뉘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병균에도 냄새가 있어야 이걸 만든 거 아닐까요? 있겠지. 굉장히 신비해요. 왜냐하면 병균 자체가 존재가 굉장히 작잖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걸까? 개들의 신비한 능력이 증명된 사건이 얼마 전 지난 4월에 발생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의 한 가정집. 데이빗 린지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외출로 돌아와 그를 본 아내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팔이 피투성이야. 할리, 설마 이거 네가 한 짓이야? 린지가 잠든 사이 그의 7개월 된 반려견 할리가 린지의 발가락을 물어뜯은 겁니다. 당시 린지의 발에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이렇게 물어뜯었어요. 주인 발을? 주인 발을. 보통 주인을 보호하잖아, 강아지들은. 어. 그러니까 왜 발을 물어뜨는 건지, 그리고 왜 몰랐던 건지. 이건 미스터리가 너무 많아요. 뒤늦게 잠에서 깨 깜짝 놀란 린지는 급하게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꺼낸 충격적인 말.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났을 겁니다. CT 검사 결과 린지의 다리 부분 2개의 동맥이 막히기 일보 직전. 어머머머머.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린지가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위급 상황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는데 모른 거예요. 아, 감각이. 사고 들어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물어가지고 알리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선 연한 과일 향이나 아세톤 향이 나기도 하지만요. 이 냄새는 이불 통해 배출됩니다. 반려견 할리는 대체 어떻게 환부인 발가락을 정확히 알아보고 발가락을 깨문 걸까요? 개는 질병의 냄새를 맡는다.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는 미스터리. 일부 전문가들은 개들이 주인의 심리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화돼 질병의 냄새를 맡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라는 의견을 냈지만요. 이것 또한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지 과학적으로 아직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냄새로 질병을 찾아내는 개. 과연 그 신비한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